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살펴볼 때 좀 더 나은 투자 선거를 내기 위해서 종목 분석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그리고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죠. 또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지난 2주 정도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아직 한 번 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지만 이제 긴축에 대한 논의는 이슈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좋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장 분석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겁니다.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한 900 몇십 종목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닥은 한 1600 몇십 종목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하면 한 2500 종목이 넘는데 그런 2500 종목이 넘는 많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다 분석할 필요는 없죠. 택도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코스피 200 안에 드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50위 안에 드는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제가 여기에 포트에 좀 잡아넣어서 관심 종목으로 현재 들고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상승 반전이 코스피에서 5개, 하락 반전 3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반전 2개, 하락 반전 3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코스피는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하고 코스닥은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기계보험, 또 그리고 운수 장비, 또 그리고 음식료, 또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쪽으로 현재 시장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전체 주가 흐름이 크게 보면 상승 하락으로 나눠져 있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관련되는 종목들도 조금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제 각 업종들 쭉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격이 그냥 제각각이 다 흐르는 것 같지만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정해진 규칙 없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죠? 오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정리를 해보고 쭉 뽑아보면은 어느 정도 공통된 그 흐름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크게 시장을 갖다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좀 더 세분해서 한 여러 개, 6개 정도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각 구간마다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재료적인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시장에서 우리 종목 관련 재료들 쭉 정리를 해보면 공포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에서 가는 요 4개 구간 있죠. 요 4개 이 구간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그리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그러다가 또 굉장히 짧은 구간에 주가가 딱 멈췄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재료가 하여튼 대부분의 구간에서 악재가 많습니다. 호재 나온 구간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때는 공포 구간에는 공매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범한 구간에는 들락날락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강하고요. 또 회복 구간은 수급적인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런 때는 세력들이 그간 하락하던 주식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제 입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때 이제 세력들의 유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 나오는 요소들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량을 매집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손절해서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서지 못하고 다시 평범한 구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일단 요때부터 이제 세력들의 수급, 돈 흐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때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평범한 구간, 요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장에 나오는 요소는 악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복 구간과 평범한 구간의 세력들이 물량을 쭉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주가도 급등하는 시기가 옵니다. 갑자기 이런 오른 시기가 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걸 멈추면서 짧은 기간 멈추다가 다시 이제 공매도가 쑥 나가는 수급적인 측면은 대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두 개를 갖다가 수급과 재료, 그리고 하나 더 포함해서 주가까지 세 개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할 때 통계적인 기법은 보통 과거 데이터를,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통계 기법 중에 하나가 베이즈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베이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컨셉이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베이즈 확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미국 CIA에서는 테러범들 잡아내는데, 또 그리고 미국에 뭐 선거가 있으면은 누가 당선이 될지 예측을 하는데 이 베이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가 내다보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이즈 기법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요 구간에 이제 쭉 적용을 좀 해보면 이렇게 뭐 뉴스가 나왔을 때 웹으로 쭉 뉴스를 분석을 해서 쭉 끌어모아 가지고 공통된 교집합을 찾아내고, 또 뉴스의 뭐 개수도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수로 만들어서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베이즈 확률에 이제 잡아넣어서 분석을 시작하고, 또 그와 동시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또 수급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아서 확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구간을 좀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베이즈 확률을 뭐 카페에서도 그간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재료, 뭐 수급, 그리고 뭐 주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각 구간별로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공포 구간 있잖아요. 공포 구간 직전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돈 들어오는 게 멈추고 허지부지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가 공포 구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게 악재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도 급락하고 공매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공포 구간에서는 공매도를 많이 살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악재, 그리고 주가 등락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또 그간 어떤 물량을 모으던 세력들이 갑자기 털어내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이 구간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주식을 잡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포 구간은 굉장히 길지 않은 짧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이전에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작전주 뭐 1조가 들어갔니, 2조가 들어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단기간에 시총이 7조가 뭐 날라갔니,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 구간 직전에 거품이 한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품이 빠지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악성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예전에 졌던 지점까지 이렇게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질 급한 초보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장기 투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 공포 구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 수급적으로 보면 많이 모여가지고 어중이들만 많이 모이는 지점이 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 구간에는 떨어지는 칼날 주식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평범한 구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투자로 치면은 가장 긴 구간이 이 구간일 겁니다. 이 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 저 평범한 구간인데, 저 평범한 구간은 정말로 주가가 여기 장기간에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주주주주주주 흘러내립니다. 그냥 완만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립니다. 계속 흘러내립니다. 단기간에 잠시 반짝하다가도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악재가 많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악성 매물들이 하나하나 소화되는 이 구간이 평범한 구간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평범한 구간에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건 TV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이 잘 없습니다. 또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늘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매월 한 번 정도 만들어지는 기회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비정기적으로 용돈 받는 거 모으면 그렇게 모일 수도 있는데, 요 평범한 구간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또 전체 어떤 흐름에서 구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 가면서 물량을 끌어모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정리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대부분 이 평범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유리합니다. 떨어지는 주식 잡아서 뭐 하겠나 싶어도 실제 돈은 여기서 모을 수 있는,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저희 애들도 현대상선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간, 이때 우리가 계속 들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서 탐욕 구간에 가면서 쭉 올랐던 간 적이 있는데, 이때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큰 돈이 된 거죠. 또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뭐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매달 한 번씩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 일부를 좀 모아서 매달 이렇게 재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뭐 한화 케미칼, 또 그리고 지금 뭐 엉망이 됐지만 예전에 카프로,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에이블 CNC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부광약품도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물량을 모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회복 구간을 지나고 평범한 구간을 지나서 팍 날아갈 때, 그때 이때 모았던 많은 물량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장기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주식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 재료도 나쁘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세력들도 없습니다. 악성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 회복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이때도 여전히 재료는 다 악재들만 나옵니다. 좋은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 이 공포 구간 그 이전에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말 그대로 이 종목의 주인이 이 종목을 오랜 기간 방치해뒀다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들어와서 세력들이 진입하기는,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는 시점이 이 회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입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세력, 이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가 세력, 선도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요 구간에서는 꼭 잘 봐야 돼요. 이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이때 세력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물량을 모았다가 팔았다가 모았다가 팔았다가 좀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물량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중간에 사고 팔고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물량을 늘려왔죠. 그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이 회복 구간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평범한 구간으로 가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물량을 봤을 때 최초 매집한 물량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손 털고 나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한번 입질을 해봤다가 아니라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회복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이 종목의 주가는 평범한 이 구간으로 되돌아가 버리면서 더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이 회복 구간에서는 종목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수급 분석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튼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좀 짧은 순환매를 하면서 나는 기다리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종목들 비중을 갖다가 이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 평범한 구간도 악재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한 재료는 없지만 악재가 많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구간이 이 상승 추세의 평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감 시행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접근할 게 안 되지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이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 들어가서 단기 투자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하다고 하는 종목들이 다 이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만 보면 돼요. 이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가 변동성이 있으면서 저점을 높아가면서 자꾸 주가 서물서물 오릅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죠. 초보자들이 투자해야 되는 구간도 이 평범한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시간이 바로 탐욕 구간입니다. 이때는 그냥 좋은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적 관련 뉴스도 나오고, 하여튼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업황 관련 뭐 뉴스들도 나오고, 하여튼 그 종목을 칭찬하는 어떤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때 우리 탐욕 구간에서 그럼 그간 물량을 모았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때는 거래원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정매매라고 해서 이번에도 작전 세력들 뭐 통정매매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도둑놈들은 그래 잡혀가는 거죠. 근데 큰 도둑놈들은 거래원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똑같은 짓을 한다고, 물량을 돌려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짓을 해요. 그게 거래원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도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도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다가 여기로 넘어가고, 또 이 증권사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이런 증권사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물량들이 살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탐욕 구간에서는 이 거래원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많이 해야 되는 게, 거래원끼리 활발하게 서로 어떤 대량의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게 이제 거래원끼리 뭐 뺑뺑 이게 돌던 게 어느 정도 서서히 멈추고 주가 상승도 서서히 멈춰가면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둔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원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은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만 해야 됩니다. 요 종목들 있죠.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종목에서만 단타를 해야 돼요. 단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비중을 확대했고, 이때 단기 투자 알바하고, 이때는 이제 비중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투자 방향에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그걸 권하죠. 조금 어떤 단타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순환시키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비중 확대, 뭐 심심하면 단기 알바 아니면 보유, 그리고 이때는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축소 쪽으로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거래형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둔화 구간으로 딱 접어들게 되면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세력들의 물량 모집이 뜸해지고 거래용 간 자금 이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공매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공매도 물량. 공매도는 사실 정기간에 걸쳐서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지만 다른 때는 별로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둔화 구간에서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둔화 구간에 사실 접어들게 되면은 이 구간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포, 지금 요런 빨간 종목들 있죠. 공포 구간에 접어들면서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때 분할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둔화 구간에는 그냥 대충 접어들면 던지고 노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각 구간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주기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래 공포 구간부터 시작해서 이 흐름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대충 이렇게 흐름이 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앞서 말씀드린 재료, 뭐 확률, 그리고 뭐 수급, 뭐 공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주가 흐름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모아놔서 지금 자동으로 분류됐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거는 이 구간이고 이건 이 구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구간의 종목들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이제 뽑아 보면은 공포 구간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삼천리. 이때가 안 좋을 때요. 이때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평범하고 회복 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이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좋은 뉴스 나오면서 막 오르죠. 그리고 이 팽팽한 이 둔화 구간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빵 떨어지는 지금 요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멀리서 봐서 그렇지, 변곡점 지표하고 이 추세하고 다릅니다. 변곡점 지표는 나름대로 또 설태가 있어요. 저거는 말 그대로 주가가 변한 지점이라서 표시가 되는 거고, 요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죽었어요. 그럼 이 종목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한 순환 주기가 끝나고, 그럼 다시 굉장히 긴 평범한 구간, 그리고 회복 구간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이 가격 회복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포고, 그 다음에 이 평범한 구간이 뭐냐면 이게 제일 길다 그랬죠. 이 평범한 구간은 그냥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예, 올랐다가도 그냥 계속 흘러내려. 예, 줄줄줄 힘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탐욕 구간이 지나고요. 둔화가 와서 악성 매물들이 이때 쌓인다고요. 이때 잘 갈 줄 알고 계속 샀던 사람들이 절대 장기 투자할 사람들 안 해요. 이때 매수해서 들어갔단 말은 짧은 이익을 보고 들어갔다 물린 거지, 장기 투자한 사람은 절대 이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매물들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이 평범한 구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회복 구간으로 해서 세력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회복 구간에 이제 포함되는 이 종목들이 이거 이런 종목들이라고. 아까 본 거는 요 중에 하나 그냥 뽑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 회복되는 구간에 이제 종목 보면 강원랜드 이런 거 지금 회복되는 구간인데 줄줄줄줄 그동안 흘러내렸어요.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계속 흘러내렸어요. 내려다가 이제 세력들이 서서히 입질할 때 이때부터 이제 수급 분석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또 이제 관심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바로 회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 비중 확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 다음은 다시 상승에 대한 평범이잖아요. 요건 똑같은 겁니다. 강원랜드의 그 다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원랜드가 현재 어느 지점일지는 몰라도 대충 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락을 하다가 하락 평범하다가 지금 이제 회복 구간으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평범입니다. 그때 이때는 단기 투자 알바 아니면 제가 평상시 마감 시간에 수급 분석 시간에 이거 모아뒀다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뭐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하니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변곡점 하락 반전 이런 신호가 나오면 그때 매도 시점으로 보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면 그때 매수 시점으로 보고, 이때 세력들이 뭐 빠져나가니 안 나가니 동시에 봐야 된다. 대충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 투자 승률이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는 알바하려면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되고, 보통 요 구간은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 이건 적극적으로 매수. 만약에 심지어 이때 못 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때 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주가는 많이 오르겠죠.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탐욕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좋은 뉴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회복 구간이 지나고 평범한 구간이 지났어요. 탐욕 구간 접어들어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탐욕 구간에 무엇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요. 거래원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들어왔던 세력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머지않아 이 종목은 둔화 구간에 올 거고, 둔화 구간에 오면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겠죠. 그 탐욕 구간에 어떤 모인 어떤 그런 종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 종목들은 다 비슷한 흐름 보이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냥 해놓고 이거 화면 캡처해 가지고 다 뜯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가 틀리는지 다 비슷하게 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둔화 구간을 좀 봐야 되겠죠. 삼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구간이 있었죠. 이따가 평범한 구간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나다가 지금 이제 탐욕 구간을 지나서 이제 둔화 구간으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서서히 힘이 붙이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분할 매도해서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땡중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정해지는 건데, 이 둔화 구간에까지 내가 이 분할 매도를 못해 끝까지 안 참아왔다. 이거는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되는 거, 빨리 가야 돼, 이제. 요 구간은 분할 매도고, 이 탐욕 구간인데 분할 매도고, 둔화 구간까지 왔던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냥 그래도 미련 없이
빠지는 게 낫습니다. 이제 끝까지 몰라다고 이제 까불다가 그때는 독박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움직입니다. 그때그때마다의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종목들 있죠.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그 시기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잘 잡아내서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대충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상당히 좋았죠.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선 종목에 18개 종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복전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자, 화성 코퍼레이션 이 한 종목입니다. 지금 쭉 갔죠. 이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